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모든 자리를 차지하며 호남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새 군수들은 당선 다음 날인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가는데요. 이들은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포부와 함께 앞으로의 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임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세일 군수는 군민 등 300여 명 앞에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뒤 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크게 5가지입니다.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 지급과 신재생 에너지 기반 평생연금 조성, 노인건강 복지타운 등 복지 확대, 과수 등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해안을 활용한 체험 관광 확대 등입니다. 이 밖에 무탄소 에너지 실증단지 구축과 서해안 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 등 5대 핵심 과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620억 규모 후 영광군 대규모 핵심 사업 예산 반영을 드러내야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안수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조상래 곡성군수는 취임식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곡성군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핵심 공약 5가지는 청년 기본수당 등 각종 청년 지원과 전 지역 정원 조성 등 관광 활성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 지원, 무료 버스와 기본소득 수당 50만 원 등 복지 확대 등입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영광과 곡성 지역을 모두 사수하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월세살이를 자청했던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진보당은 마지막까지 바짝 추격했지만 당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혁신당과 진보당에 대한 눈에 띄는 지지가 읽힌 만큼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호남에서의 필요성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앞서 보도처럼 우리 지역 2곳에서 치러진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전통 텃밭에서 체면 지키기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선거 막판 조직력이 결집된 효과라는 분석인데요. 한편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약진했지만 다자대결 구도의 열세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주현정 기자입니다. 무소속 군수의 불명예 중도 하차로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 군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의 3자 격돌은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득표 41.08%. 2, 3위 후보를 2자릿수 이상의 득표율 차로 따돌렸습니다. 유권자가 많은 읍지역에서는 세 후보가 각축을 벌였지만 면 단위에서는 장세일 후보가 우위를 점하며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그 누구의 승리도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민심은 민주당을 향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3당의 팽팽한 접전 양상은 민주당의 막판 조직력 결집을 자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번이나 영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물론 전국 조직까지 총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는 3강 대결 구도에 유권자들의 고심도 깊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했죠. 후보들이 전부 다 열심히들 하고 또 젊은 나이들이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유권자들의 관심은 역대 재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70.1%의 투표율로 이어졌고 3파전의 선거 구도 역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호남의 여당을 민주당이라고 보면 야권 분열의 덕을 본 거죠. 고관여층 외에 저관여층도 투표에 참여했고 그럴 때 이제 저관여층들의 선택은 관행을 또 따르기도 하고 한편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유의미한 득표를 기록한 만큼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다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남부 5개 시도에 대한 관광 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차원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오늘 담양을 찾았습니다. 광주 전남 그리고 경상권의 부울경을 아울러 남부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건데요. 10년 동안 3조가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담양의 3대 명품 숲 중 하나인 메타 세코이아길을 맨발로 걷습니다. 문체부가 뽑은 지역 명소인 로컬 100을 찾아가는 9번째 캠페인으로 담양을 찾은 겁니다. 로컬 100에 선정된 담양의 명품 숲 메타 세코이아길과 관방재림, 중록원은 지금까지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건강에 좋으라고 황토길을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런 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양처럼 남부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응해 매력적인 지역 문화들을 살려 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광지를 따라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는 등 야행 관광이 추진되고 남도의 고택과 한옥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하루 더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 포함됩니다. 많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들도 확충해 나가고 우리 담양의 관광이 주간 관광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 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해당 사업은 광주 전남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10년 동안 3조 67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광주 전남엔 국비와 지방비, 민간 비용을 합쳐 1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 시간 큰 돈을 들이고 있는 만큼 목표한 대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명소만 많이 조성해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반드시 몰려드는 건 아닐 뿐더러 꾸준한 홍보와 지속적인 투자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긴축 재정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미 이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새로운 관광 자원이 개발될 수 있을지 체계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76주기 여순 사건 추념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 여야 합의로 어렵게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에 편찬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김문수 국회의원은 이 사전이 여순 11구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군인들의 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 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지한 11,000명 정도가 공식 전남도 당시에 정부 공식 발표로 11,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 좌익 계열 시민들입니까? 2021년 여야 합의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는데도 반란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며 즉시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해놓은 정의가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시 옮겨주세요. 예, 그걸 참고로 해서. 앞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순 사건 위원회에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5일부로 공식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여순 사건 위원회의 사건 처리율은 9.4%. 참담한 결과에 국감에선 직무유기위원회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작 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순위원회가 직무유기위원회가 된 겁니다. 이 밖에 2022년 여순 사건 위원회 출범 이후 9번의 회의 가운데 7번이 서면으로 진행되고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해외 출장을 2년 연속 다녀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건 처리율이 9.5%인데 심사조사팀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외 첨관 견학비는
위령사업 관련 그 선진지이고요. 한편 지난 2000년 제주 4.3 중앙위원회는 3년간 희생자 13,000여 명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이끌어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파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GGM 노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진호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노조는 조정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GGM 노사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 시간 중에 교섭을 진행하되 장소는 사내와 사회에서 번갈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가 9천만 원이지만 광주지법은 2,300만 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배에서 4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를 공감한다며 재판부와 소통을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와 전쟁 조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등은 오늘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남북 충돌을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며 촉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